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모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희 병원에 이제 환자분으로 이제 진료 오셔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인 질문 한 가지에 대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 그 모발 이식에 대해서요. 이제 헤어라인 모발 이식 말고 여성분들의 탈모면은 헤어라인의 안쪽 앞이 비어 보인다든가 위가 비어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술이 어느 병원에서는 효과가 너무 떨어져서 "아예 안 한다." 그다음에 "해도 소용없다." 이런데 저는 수술을 적극 권장하거든요. "왜 그렇게 다르냐?" 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의 그 탈모, 특히 앞머리나 윗머리가 비어 보이는, 원래 머리가 없던 부분에 이식하는 거 말고 현재 머리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 거기에 이식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되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주의점이 있는데, 그걸 지켜서 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성분들의 그 탈모는 남성분 심한 탈모처럼 이렇게 다 머리카락이 다 뭐 골고루 다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군데군데 비어 있는 상태가 제일 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머리가 아주 많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머리가 수술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데, 탈모 때문에 수술을 할 정도면 그 현재 여기 남아 있는 머리도 눈으로는 튼튼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약해진 상태죠.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허약한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수술을 하면 그 머리가 수술을 견디질 못합니다. 견디질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수술 후에 그 머리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뭔가 빽빽하게 심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빈자리가 또 보이는데, 그 빈자리는 심지 않은 데가 아니라 원래 머리가 있었으니까 남아 있는 머리가 있어서 거기 안 심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원래 머리가 없어져 가지고 그 자리가 다시 또 비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원래 머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비용도 적게 들고 하는 방법이 바로 저용량 미녹시딜을 먹는 거죠. 저용량 미녹시딜을 먹고 1 년이 지나면 머리카락들이 상당히 튼튼해져서 수술해도 수술 후에 수술 때문에 죽는다든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게 1 번이고요. 2 번은 그렇게 한 다음에 1년 후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심어야 되죠. 남자들 같은 경우 심한 남성 탈모 같은 경우 M자 탈모를 생각을 해 보죠. 머리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 이식을 할 때 이식을 하는 어떤 간격이나 이런 거를 의사들이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촘촘하게 한다, 뭐 띄엄띄엄 한다. 근데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미 남아 있는 머리가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밀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메꾸는 상황이죠. 빈자리를 메꾸는 상황. 그래서 그 비어 있는 자리에 정확하게 이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정해 놓고 심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죠. 이때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심을 때 쓰는 구멍이 아주 작아야 돼요. 구멍이 크면은 실제로 이 굵은 모발 이식하는 그 구멍은 꽤 크거든요. 한 1 미리 이상 되죠. 1 미리, 2 미리. 이렇게 심으면은 자랄 때 그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는 게 아니라 길쭉하게 나거든요. 길쭉하게 나는 거에 좌측면 아니면 우측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 머리 중앙에 빈 곳 중앙에 들어가야지 효과적인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치우쳐서 나면 또 한쪽이 비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할 때 정확한 위치에 작은 구멍을 뚫고 이식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터프팅이라는 현상인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특히 튼튼하고 굵은 모발을 이식하면 그게 자라날 때요. 원래 이식한 중앙이 아무리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머리카락끼리 끌리는 힘이 있다고 그럴까요? 어떤 상처가 났다가 염증이 생겼다가 나을 때 머리카락들이 한쪽으로 끌려서 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중앙이 심었는데 자라고 보면 또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식할 때 사이를 메꿀 때 너무 굵고 튼튼한 모발, 그것도 이제 모낭 단위라 그래서 두세 개씩 있는 거를 심어 버리면 그 터프팅이 진짜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굵고 튼튼한 모발일수록 한 개씩 심어야 됩니다, 한 개씩. 다시 두세 개의 모낭 단위가 나오면 그거를 다시 이제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개씩으로 분리해서 다시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들어보면 좀 까다롭죠, 그죠? 까다롭고 같은 개수를 이식한다 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성 탈모의 모발 이식의 어려운 점이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지켜서 수술을 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한 번에 뭐 빽빽하게 되진 않겠지만 그 뭐랄까,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 하고 이러면 하면 할수록 좋아지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군요. 이건 제 경험인데 여성 탈모에서 심지어 미녹시딜을 1년 먹고 머리카락이 튼튼해진 상태라 하더라도요. 그 상황에서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심으려고 촘촘하게 하려고요. 사이사이에 이 빈자리에 정확한 위치에 하나를 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세 개를 심고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 여성들의 모발은 남성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약해서 그 상황에서도 머리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심으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한번 해 봤다가 뭐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해 봤는데 실패를 경험해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여성 탈모가 아니라면 한 번에 2,000모 정도로 제한해서 수술을 합니다. 만약에 심해서 3,000 모, 4,000 모가 필요하다 그러면 2,000 모를 하고 두 번째 수술에서 1,000 모나 2,000 모를 또 하죠. 수술 사이의 간격은 적어도 6개월, 길면 1 년의 간격을 두고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나눠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생각하면은 까다롭죠, 수술이. 그래서 어 그 좋은 결과 내기가 어려운 거죠. 자, 오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턱에는 오은호 님께서요. "턱에는 피지선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턱에만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군요. 음. 그렇지만 제가 여기는 모발 관련 질문이니까 저도 사실 여드름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는데 이 턱 같은 경우는 이 수염, 그러니까 모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여드름이나 이런 거는 가장 잘 생기는 위치가 모낭에 생기거든요. 모낭이 위쪽에서 생기죠. 심하면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모낭이 파괴되니까. 그래서 턱에 이 큰 모낭들이 위치해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여드름에 대해서 뭐 따로 깊게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 3 개월 동안 최근 3 개월이군요. M자 이마 라인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음. 특히 샤워할 때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확실히 늘어났다. 한번 볼까요? M자 이마 라인 3 개월 동안 M자 라인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M자 라인은 원래 아주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3달 동안에 깊어지고 있는 거를 알기가 참 어려운데 3달 동안에 그게 눈에 띄었다면은 진행이 상당히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휴지기 탈모가 같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기 어려운데, 그다음에 샤워할 때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머리카락 양이 확실히 늘어났다. 그럼 휴지기 탈모가 겹친 거죠. 그죠? 남성 탈모가 원래 있다가 휴지기 탈모가 다시 겹쳐서 지금 탈모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증상이 남성형 탈모의 초기인지, 그다음에 스트레스성 탈모일 가능성도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진단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휴지기 탈모는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하신 남성 탈모의 초기, 이건 아니죠.
스트레스성 탈모, 스트레스에 의한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은 있죠. 근데 휴지기 탈모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 원인이 스트레스인지는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남성형 탈모는 아니군요.' 하면 그러냐. 그렇다고 또 볼 수가 없습니다. 남성형 탈모가 원래 있었을 수 있거든요. 원래 있는 남성형 탈모는 M자의 탈모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성이 두 개네요. 하나는 휴지기 탈모만 지금 최근에 새로 생겼다. 최근 3 개월 동안 생겼다. 휴지기 탈모만 생겼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휴지기 탈모가 최근에 생긴 건 맞고 이거는 뭐 공통적이고 원래 남성형 탈모가 있었다. 요 가능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이 어느 게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뭐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확인이 되냐 하면 이분이 만약에 남성형 탈모가 없었다면 이제 3 개월이 지나고 6 개월, 1 년이 지나면 휴지기 탈모는 일시적인 거라면 멈추거든요. 멈추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 들어가죠. 회복되는데 한 6 개월, 1년 걸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보면 휴지기 탈모만 있었을 때는 그 전 상태, 탈모가 있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 이제 괜찮아졌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만약에 원래 남성형 탈모가 있었던 분이면 1 년이 지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특히 이 M자가 원래대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채로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올라가서 더 심해지지도 않는데 다시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확 올라가 버린 거죠. 이게 그 두 탈모가 동시에 휴지기 탈모와 남성 탈모가 동시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 높은 걸 하라면 휴지기 탈모와 남성형 탈모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건 아니고요. 한 확률로 따지면 그게 한 60%, 휴지기 탈모만 있을 가능성이 한 40%, 이 정도 6대 4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플라워 님이요. "헤어 제품을 바꾸면 빠지는 양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샴푸나 린스가 빠지는 양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은 사람마다 매일매일이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 일정하죠. 머리카락 컨디션이 잘 유지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헤어 제품에 따라서 빠지는 양은 사실 거의 미미합니다. 미미하고요. 뭐 머리를 감는 시간의 변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감았는데 어느 날은 한 번을 건너뛰었다든지 그 전날은 아침에 감았는데 오늘은 저녁에 감았다든지 이런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아니면 아침에도 감고 저녁에도 감은 경우, 시간에 따라서는 변화가 확실히 생기죠. 그래서 헤어 제품에 따른 변화는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야히 님께서요. 체중을 급격히 빼면은 머리가 많이 빠지나요? 한 달에 4-5 킬로. 그렇죠. 그 휴지기 탈모, 그중에 급성 휴지기 탈모. 갑자기 머리가 평소에 2배 이상으로 개수로 따지면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게 되는 급성 휴지기 탈모 중에 어 그 잦은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살을 확 빼는 거죠. 크래시 다이어트라고 그러는데 크래시 다이어트. 크래시 다이어트가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크래시 다이어트는 확 빼는 걸 이야기하죠. 한 달에 4-5 킬로 정도면 저는 크래시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1-2 킬로 정도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데 4-5 킬로면 마음을 먹고 아니면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빠지는 그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머리 빠질 수 있는데 이 다이어트한 탈모는 현재 보면은 다이어트하는 그 과정이 살이 빠진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나에 따라서 머리 빠지는 양이 결정된다. 이런 의견이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 체중을 뺄 때 뭐 여러 먹는 거 다 챙겨가면서 영양분 다 챙겨가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뺀 경우랑 그다음에 아주 결심을 하고
먹는 양을 확 줄이고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뺀 경우랑 하면 좀 힘들게 뺀 경우가 머리가 더 많이 빠지고요. 특히 어떤 수술 후에 너무 힘들어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로 독감 때문에 너무 심하게 앓아서 체중이 빠진 경우는 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급격히 빼면 머리가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런 것이지 체중을 뺐다고 해서 전부 다 많이 빠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생각해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튼튼했던 분들은 그전에 현재 체중을 빼려고 그러는데 저는 탈모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집에 탈모 있는 사람도 없다 하면 좀 빠져도요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뺄 수 있죠. 근데 평소에 머리가 숱이 적고 왠지 탈모가 되는 것 같고 모발이 얇아지고 뭐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실크님. 현재 남성용 탈모로 두타스테리드와 저용량 미녹시딜 4분의 1로 복용 중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제일 권하는 그 처방인데. 꼭 두타스테리드는 아니라도 됩니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중에 한 가지. 그다음에 저용량 미녹시딜 4분의 1. 남성에서는 2분의 1까지 가능한데 근데 탈모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4분의 1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고 그대로 쭉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이신데 현재 아이소트레티노인 주로 그 여드름 치료에 쓰는 거죠. 아이소트레티노인도 복용 중이시네요. 미녹시딜 저용량 4분의 1로 모공이나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은 없고요. 모공에 관련해서 그 이야기가 있는데 미녹시딜이 원래 그 발모제니까 미녹시딜을 원래 그 고혈압약으로 쓸 때 하루에 한 알에서 뭐 여러 알까지 쓰니까요. 그러면 이 잔털이 더 많이 나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얼굴에 잔털이 쭉 있는데 이 잔털이 더 길어지고 굵어진단 말이죠, 이 정면에. 아주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나 모발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이겠죠. 그러면 모발의 두께도 쪼끔은 더 굵어지죠. 그러면은 모공이 더 확장된다. 뭐 이런 이론이죠. 모공 자체를 뭐 그게 늘린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미녹시딜 저용량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에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제 박사 논문 주제였는데 이 모낭의 맨 바깥층 콜라겐 쉬스라고 그럽니다. 페리폴리큘라 쉬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맨 마지막 층이 있습니다. 거기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고층에서 모낭의 맨 바깥층에서 콜라겐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콜라겐을. 그래서 그 모낭에서 만들어낸 콜라겐이 피부의 콜라겐을 계속 보충한다. 이런 가설에 의한 논문인데 실제로 거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녹시딜을 먹어서 모낭이 더 커졌다. 그다음에 더 건강해졌다 하면 거기 있는 제가 말한 콜라겐 쉬스라는 것도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콜라겐이 더 많이 만들어지죠. 이런 이론에 따르면은 미녹시딜을 드시면요. 여기가 모공이 확장될 정도로 모발을 안 하더라도 모낭이 뭔가 좀 더 액티브해졌다 그러면 미녹시딜을 드시면 제 박사 논문 주제에 의하면 피부에 콜라겐 공급이 더 모낭으로부터 더 많이 와서 피부 노화가 더 이거 되겠죠? 억제됩니다.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저용량 미녹시딜로 그런 정도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뭐 모공이 넓어지니까 '나는 미녹시딜을 안 먹을 거다.' 이런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미녹시딜 먹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해 보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논문으로 나온 적이 제가 한 것도 그런 이론의 베이스에서 한 거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논문을 쓰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또 미녹시딜 먹는 거는 또 별로겠죠. 그렇지만 미녹시딜 먹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저용량 미녹시딜에 대해서 최근 논문에 올해 논문이죠. 올해 논문에 외국에서 나온 논문이니까 외국 의사들의 견해인데 여러 의사들한테 이렇게 설문을 돌려 가지고요. 질문을 포함한 설문을 돌려서 이 설문을 취합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의사들의 의견을 이렇게 취합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의견이 한 군데로 쫙 모이는 경우 예를 들어 뭐 90% 이상이 찬성했다 여기는. 그런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저도 그걸 재밌게 봤는데 그 논문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의사들이 어떤 부작용을 걱정하는지,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뭐 위험성이 있어서 안 쓰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쓰면 좋다는지, 바르는 약이 나은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저용량 미녹시딜 경구투여법이 나은지 이런 데 대한 의견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은 더 뭐랄까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알 수 있을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의사들의 의견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아직 컨센서스 그러니까 의사들의 통일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외국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보여 드립니다. 다음 북극곰 님께서요. "모자를 쓰면 머리가 더 빠진다." 이런 이야기 있고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또 아니고. 그래서 "모자를 쓰는 습관이 두피나 모근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나요?"인데 모자를 쓸 때 영향을 받는 거는요. 두피가 영향을 받습니다. 모근은 영향을 받지 않고 두피가 영향을 받는데 일단 모자를 오래 쓰면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환기가 안 되면 두피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두피가 건강한 사람은 그냥 땀이 나고 뭐 약간 온도가 올라가고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두피에 지루 피부염이 있는 분들. 지루 피부염은 효모균에 의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모자를 오래 쓰고 있으면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효모균이 더 잘 생기겠죠. 그래서 두피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피 염증이 악화되면 두피 염증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심해지면 이제 머리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특히 또 머리가 빠진다는 게 머리카락이 건강한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탈모가 또 있었다 하필.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더 빠집니다. 또 가려우니까 긁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확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두피에 지루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모자를 오래 쓰면 머리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피에 염증이 없고 두피가 건강한 사람은 모자를 오래 썼다고 해서 머리가 더 빠지진 않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두피에 그 염증이 그럼 있으면은 쓰면 안 되고 없으면 써야 되겠구나. 근데 두피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거든요. 아주 심하면 가려워서 알게 되겠지만 실제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두피 진단기를 통해서 탈모가 있는지 보려고 딱 갖다 대면 두피에 이 염증이 많네요."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놀라는 분들도 있어요. 몰랐다는 거죠.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아 이래야 되겠구나.' 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자를 쓰실 때는 중간중간 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두피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럼 김바다님 질문 볼게요. 40대 중반 남성이시네요. 몇 달 전부터 머리 감고 드라이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얇아진 느낌이 드셨습니다. 헤어 제품을 발랐는데도 볼륨이 금방 죽고 얇아지는 원인이 탈모 초기 증세라는 얘기도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 이런 경우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탈모약 처방이 되기도 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0대 중반의 남성이다. 제가 남성에서 갱년기 탈모, 남성에서 모발에 노화가 일어나는 나이대는 45 세를 전후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발의 노화 여기에 대한 탈모 그래프 여기에 대해서 할 때 남성 45 세, 여성 55세 이렇게 딱 표 명기를 해 놨거든요. 그거는 어떤 논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놓은 건데 40대 중반 남성이시면 제가 그
드라이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얇아진 느낌이 들고 이런 말 안 하셨어도요. '아 이제 머리카락 안타깝지만 머리카락이 약해질 나이가 되셨네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머리카락이 얇아진 느낌이 들고 볼륨이 죽는 것 같다 하면 이거는 탈모 초기 증세라고 봐야 되겠죠. 탈모의 병명은 남성형 탈모 뭐 이런 브로드한 게 아니라 갱년기 탈모, 갱년기 탈모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약을 쓸 때요. 아까 약이 남성들이 먹을 때 제가 제일 베스트 처방이라는 게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중에 하나를 쓰고 그다음 미녹시딜 저용량 4분의 1을 같이 쓴다. 이게 베스트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보면 40대 중반에 모발의 노화에 의해서 시작되는 그런 탈모거든요. 유전적인 게 강한 탈모면은 20-30대 때부터 벌써 시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0대 중반에 피크가 오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발이 노화가 되면서 하는 탈모란 말이죠. 이때 그러면 사전 더 이상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약을 쓸 때 어떤 약을 써야 되느냐 하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아니고 이때 메인이 되는 약은 미녹시딜이 되는 거죠. 모발의 노화를 막는 거는 미녹시딜이 도와줄 수 있지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는 주로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를 막기 때문에 노화에 의한 탈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남성이 머리가 빠져서 오셨단 말이죠. 머리가 너무 많이 이제 괜찮았었는데 나이 드니까 머리 너무 많이 약 좀 달라 하면 그분한테 피나스테리드 그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 가지고 머리를 안 빠지게 해 드리겠습니다는 말이 안 되죠. 70대 노년기에 접어들면 남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어서 그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미녹시딜을 드리면은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심하지 않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미녹시딜만 처방해 드립니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릴 안 드리죠. 미녹시딜로 하고 1 년을 지켜봤는데 1년 동안 그것만으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같이 처방하죠.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처방해서 이런 경우에 그걸 보는 이유는 효과를 보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만 처방해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남성에서 노년기, 노년기 탈모, 모낭의 노화에 남성 호르몬이 관여한다. 이런 논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 사이드에 안드로젠을 통한 모낭의 노화 이런 또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은 실제로 좀 좋아집니다. 근데 더 메인은 미녹시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탈모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미녹시딜 처방이기 때문에 미녹시딜 처방은 아시다시피 피부과에서 우리나라 피부과에서는 거의 안 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처방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실크님요. 실크님은 질문은 아니시군요. 제가 예전에 탈모 경제학 치료 플랜 잘 봤다고 도움이 됐다니 제가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김경환님. 얇아지면서 빠지고 굵어지면서 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요. 굵어진 상태에서 휴지기에 도달하면 고대로 3달 정도 있다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빠지고 새로 나오는 모발이 아주 얇게 나옵니다. 나올 때 얇죠. 새로 나올 때 흰 솜털 거의 그걸로 출발하죠. 흰 솜털로 출발해서 한 2-3 미리 자랄 때 되면 다시 까매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까만 머리가 자라면서 굵어지고 그다음에 한 1 센티 정도 되면 원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쭉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반대죠. 그 새로 나올 때 아주 얇게 나오고 자라면서 굵어집니다. 그죠? 빠질 때 얇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굵어지면서 자란다. 자라면서 굵어지니까 그 말은 맞겠네요. 그죠? 그러면 얇아지면서 빠지는 건 뭐냐? 그건 탈모 증상 때문인데 탈모가 되면 굵은 머리가 얇아지거든요. 얇아지면 성장하는 성장기가 짧아져 가지고 얇은 머리는 길질 못해요. 좀 길다가 스톱되고 또 빠지죠. 그다음에 또 자라면서 좀 더 얇아지거든요. 그럼 또 빠지고.
그러니까 탈모 있는 분들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부위에 머리가 안 자란다는 거. 요까지만 자라고 옛날에 여기까지 자랐는데 요까지만 자라고 안 자란다는 거. 그 성장기가 짧아져 가지고 더 이상 안 자랍니다. 그다음에 잘 관찰해 보면 그 길이도 점점 짧아집니다. 가늘어지고. 그게 탈모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다음 세계탐구님. 피나스테리드 드시고 계신데 임신 준비해도 남성이 드시고 있을 때는 임신 준비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임신 준비하기 전 3 개월 정도 중단이 필요할까요? 중단 필요 없고 드시면서 임신을 준비해도 그 태어날 아기한테 건강에 영향이 없습니다. 남성이 먹는 것은 영향이 없고 만약에 여성이 먹는다면 이제 안 되죠, 그거는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꺼림칙하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괜찮다 그래도 나는 좀 꺼림칙하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중단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일단 그 피, 어떤 몸의 그 분비물 이런 데서는 피나스테리드가 사라지니까요. 한 달 전에 중단하면은 더 그런 꺼림칙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3 개월 전에 중단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그 보고에 따르면은 100 명에 1명 이하에서 피나스테리드에 의해서 정자의 운동성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서 그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태아의 건강이 아니라 임신의 성공률이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 이야기 들으니까 그 어떤 그 불임 클리닉에 가면 피나스테리드랑 두타스테리드 먹는다고 그러면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달 전부터 중단을 하면 중단하고 3 달이 지나면 다시 정자의 운동성이 회복된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달 전부터 중단을 하면 그러니까 임신의 성공률까지 물론 확률은 낮지만요. 성공률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데 대한 것이고 3 개월 전부터 중단하는 거는. 1달 전부터 중단하는 거는 의학적인 그런 그건 없습니다. 남성이 피나스테리드 먹고 있는데 임신했을 때 아기 건강에 지장 없다는 거는 이미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김경화님. 팩만으로 머리카락이 나오는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팩만으로 머리카락이 나올까? 팩만으로 머리카락이 나온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치료일까요? 탈모 치료 중에 팩으로 하는 치료가 있을까요? 요건 제가 잘 몰라서 요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좀 더 자세히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60세 여성이신데 머리숱이 너무 빠지는군요. 그쵸. 60세 여성이시면 머리 빠지죠. 이게 노년기 탈모라 그래서 머리카락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건강을 잃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색과 관련이 있을까요? 염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60세 여성에서 머리가 빠진다. 노년기 탈모니까 뭐 나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요. 머리 빠지는 것도 막을 수 없죠. 머리가 약화되겠죠. 그죠? 머리가 약화됐는데 약한 피부인데 염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염색은 계속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약한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보면 머리가 무지하게 많이 빠졌겠죠. 휴지기 탈모 약한 머리가 빠지는 거긴 한데 빠질 머리가 확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를 해 주면 또 좋은 치료는 또 안 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고 새로 나올 때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탈모에 있어서 염색이 이런 경우는 안 좋죠. 염색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미 탈모가 진행 중인 모발을 염색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머리카락이 노년기라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때 효과적인 게 저용량 미녹시딜 경구 투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머리카락이 더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도 아주 많이 막을 수 있죠. 그 상황에서 염색을 하시면 염색에 의해서 그러한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녹시딜을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녹시딜을 드시는 게 아니라 미녹시딜 저용량을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백발 예방 기술 기대해도 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난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기 어렵다.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긴 머리가 많아 가지고. 다음. 저녁에 머리를 감고요. 아침에 샴푸로 다시 머리를 감는 건 탈모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려요. 영향 없다. 다음. 미녹시딜을 바르시는 20대 중반이시고요. 아직 탈모 증상이 없는데 탈모 예방용으로 발라도 될까요? 바르는 미녹시딜을 탈모 예방용으로 발라도 될까? 저는 뭐 바르는데 반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는 게 한번 아직 안 발라 보신 것 같은데 발라 보시면요. 왜 제가 바르는 미녹시딜을 싫어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한번 그 경험 삼아서 한번 바르는 거 발라서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거 있군요. 바르는 미녹시딜의 그 부작용 중에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거든요. 바른 자리가 뻘개지고 가렵고 그다음에 각질 생기고 이런 거 있는 그거는 뭐 생기면 안 바르면 다시 좋아지니까요. 고거만 염두에 두시고 한번 발라 보십시오. 그러면 바르는 미녹시딜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못하고 왜 그렇게 이 탈모 치료하는 의사가 바르는 미녹시딜 효과도 별로 없고 "하지 마세요." 하는지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1년 하면은 뭐 금방 체험이 되죠. 자 그다음에요. 피나스테리드 7 년째 복용 중이시고 정수리 부근이 비어 있군요. 이때 모발 이식 수술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두피 문신으로 커버하고 M자 나중에 빠질 때를 대비해서 머리를 남겨 두는 게 좋을까요? 음. 이 정수리 쪽은 둘 다 효과가 있어요. 모발 이식도 효과가 있고 두피 문신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 다 효과가 있는데 이 모발 이식으로 효과 내기가 가장 어려운 데죠 여기가. 정수리 쪽. 가마라는 게 있어서 그렇고 머리가 이렇게 덮이는 데가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위에서 보는 곳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무지하게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권해 드리는 거는 모발 일정 양의 모발을 이식한 다음에 그다음에 고걸 바탕으로 두피 문신을 해서 자연스러운 모발을 만드는 거. 그게 이식하는 모발의 개수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완성도도 높일 수 있고요. 그걸 권하거든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해서 여기를 다 정수리를 다 막아 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일정 양을 모발을 이식하고 두피 문신을 나머지를 두피 문신을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내보자.' 이런 타협안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피 문신만 하면 그러면 안 되냐. 이 머리카락 튼튼한 머리카락이 너무 없는데 두피 문신을 하면 두피 문신한 게 이렇게 약간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없는데 문신만 돼 있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고 또 효과적이고 뭐 이렇게 하려면 이식할 모발도 좀 아낄 수 있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모발이 자연 갈색으로 바뀌는 것은 백발이 되기 전 단계라는 건가요? 10대 때는 검은색이었는데 20 대가 되니 굉장히 갈색으로 그렇군요. 이런 그 모발의 색상 전체적인 색상 자체가 바뀌는 거는 저도 사실 제가 지금까지 탈모 시작한 이 진료를 시작한 지 25년 정도 됐는데 쟤도 거의 못 본 일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갈색 원래 갈색이었다. 그래서 탈색한 걸 오해받는다. 이런 분들은 제가 몇 번 봤지만 이것도 참 그렇군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탈모가 될 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잖아요. 가늘어지면서 머리카락 색깔도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여긴 갈색이고 뒷머리는 새카맣고 아직도 그런 건 있습니다. 20 대에 벌써 백발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가 바뀐다는 거는 참 예상하기 어려운 건데요. 음.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흥미롭긴 한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60세 여성이시고요. 최근 1-2년 사이에 겉눈썹, 속눈썹이 하얗게 몇 개씩 그게 이 모낭의 색소 세포가 노화가 돼서 활동을 중단해서 생기는 거죠.
흰머리 생기는 겁니다. 흰머리 생기는 건데 눈썹에도 생기고 속눈썹에도 생기고요. 예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눈썹은 뭐 너무 많이 휘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뽑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속눈썹도 흰 게 보기 싫으면 속눈썹은 이렇게 칠하는 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건 맞는데 의학적으로 이걸 해결할 만한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포카리 님께서 탈모약 복용량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참 저도 논문을 한번 찾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피나스테리드 피나스테 1mg인데 그 1mg이죠. 1mg 이거를 0.5mg 짜리가 나온 적이 있다. 0.2mg가 어느 나라에는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피나스테리드 반을 먹으면 부작용도 줄어들고 효과는 비슷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복용량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복용량대로 먹죠. 복용량을 바꾸는 거는 미녹시딜인데 미녹시딜은 사람의 체중이나 남녀, 성별에 따라서, 그다음에 심한 정도에 따라서 바꾸죠. 4분의 1,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여기까지 요 테두리 내에서 쓰는데요. 미녹시딜 복용량은 다른데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어렵습니다. 쓰는 원래 용법 자체로 그냥 쓰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다음 40대 후반 여성분이시고요. 3년 전부터 머리가 많이 빠졌고 작년부터 미녹시딜 저용량을 4분의 1로 복용 중이시네요. 처음에는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듯 하더니 얼마 전부터 다시 많이 빠집니다. 복용량을 늘려야 할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복용량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드신 시기를 한번 보세요. 작년부터 드셨죠, 그죠? 작년부터면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 됐을 수도 있는데 6개월과 1년 그 사이겠죠. 미녹시딜을 이제 저용량 미녹시딜을 드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 약을 드시면 초반 3달 동안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초반 3달 동안은 변화가 거의 안 느껴집니다. 빠지는 것도 계속 빠지고, 어떤 경우에는 더 빠지는 경우도 있죠. 쉐딩이라고 해 가지고 휴지기 탈모인 모발이 갑자기 후두둑 떨어져 가지고 쉐딩이 생겨서 더 빠진다.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게 초반 3달이죠. 그래서 처음에 약을 드신 다음에 그 병원으로 문의 전화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요 초반 3달입니다. 머리가 많이 빠진다. 효과 하나도 없다. 초반 3달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개월, 그러니까 드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3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제 이때부터 약의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많이 빠지던 분은 빠지는 게 좀 준다. 잔머리가 조금 여기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때가 이 두 번째 3개월이고요. 세 번째 3개월,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시기, 요때가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는 양이 최소화되고 머리카락의 효과가 이제 미녹시딜의 효과가 최대로 나와서 빠지는 양이 확실히 줄어들고 머리카락도 살아있는 머리는 좀 더 굵어지고 잔머리가 많이 보이고 이런 시기입니다.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환자분들은 약의 효과를 제일 많이 느끼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3달, 9개월부터 1년 사이,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약의 효과가 한계에 다다라는 시기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지금 유나 님께서 요 시기인 것 같은데, 약의 효과가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에 다다르면 안 빠지고 있던 머리가 한번 빠집니다, 다시. 계속 빠지는 건 아니고 한번 빠져요. 이게 효과의 한계입니다. 이 효과가 적은 치료들이 있죠.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든가 이런 거는 9개월, 1년까지 가지도 않고 한 3개월, 6개월째 벌써 뭔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다시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먹는 거는 그보다 더 효과가 좋아서 한 9개월, 1년까지 가다가 그때 한번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약의 효과의 한계에 도달해서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납니다. 또 빠지고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9개월에서 1년째 그런 일이 없다면 머리카락은 계속 좋아집니다.
1 년, 2년 하면서 막 계속 좋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미녹시딜의 결과는 1년 후에 보는 거울로 보는 모습 이게 저용량 미녹시딜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보다 더 약을 드시려고 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유나님은 미녹시딜의 먹는 저용량 미녹시딜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기다리고 계시면 또 멈춥니다 그게. 그러고 다시 납니다.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제가 권해 드리는 게 모발 이식 수술이죠. 필요하면 모발 이식 수술을 생각하십시오. 약은 올리면은 이제 안전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권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김경화 님께서 아까 고걸 좀 더 설명을 해 주셨네요. 약초 식물 가루로 팩을 만들어서 물에 개어서 두피에 바르는데 머리카락이 모두 나온다. 이거는 의학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네요. 제가 이런 민간요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민간요법은 어떤 통계적인 그런 것도 없고 뭐 한 명은 성공했어도 그다음 사람은 안 돼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드리기가 어렵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분은 화상을 입으셨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겠죠. 반전신이군요. 그게 지속적 탈모랑 상관이 있을까요? 지속적 탈모랑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힘들고 몸의 컨디션도 떨어졌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은 이 휴지기 탈모가 생기죠. 휴지기 탈모가 심하게 생겼을 거예요. 머리가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이후로도 빠졌겠죠. 빠졌는데 이제 그게 다 지나가고 나면 빠지는 양은 좀 줄 수 있는데 이 원래 탈모의 성향이 있었던 분은 그렇게 빠졌던 게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나겠지. 그냥 그 시기가 지나면 나겠지 했는데 모발이 건강한 사람은 다시 나지만 이제 그게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면 머리카락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냥 멈춥니다, 거기서. 거기서 머리가 빠졌다가 났다가를 또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시적으로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 상황은 계속 머리를 많이 빠지게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머리가 확 줄고 그게 회복되지 않는다. 지속된다. 그런 건 뭐 너무 흔한 일이죠. 자 아까 "미녹시딜 처방 가능할까요?" 물어보셨던 분이시네요. 그렇죠. 40대 중반 남성이고 약국 미녹시딜 경구 투여하는 저용량 미녹시딜 경구 투여는 처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원의 의사가 처방을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을 때 그 약국에 미녹시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약사분이 미녹시딜 처방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처방받기도 어려운 데다가 제가 아는 분은 경구용 미녹시딜을 뭐 자기가 가는 약국 아니면 직장에서 갖고 온 약국에 제시했더니 "이런 건 없다." 그러면서 바르는 약을 대신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아직도요. 그다음에 바르는 미녹시딜이 왜 효과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음 그렇죠. 바르는 미녹시딜을 제가 왜 싫어하냐면 1 번이 뭐냐면 컴플라이언스라 그러는데 편의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바르는 미녹시딜이요. 너무 불편해요. 바르는 미녹시딜 중에 그래도 폼 타입 로게인 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좀 낫다 그러는데 액상으로 된 거는 한번 발라 보시면 떡지고요. 뭐 머리카락 모양을 마음대로 스타일링을 할 수도 없고 그걸 액상은 하루에 2번을 발라야 됩니다. 일주일에 14 번을 발라야지 효과가 나오는 제품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 보시면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게 돼요. 3 일이나 힘들게 발랐는데. 원래는 14 번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3번 했으니까 효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흡수. 바르는 약이 잘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막 올리게 되거든요. 2% 3% 5% 어떤 병원은 7%.
7% 까지 올리면요. 이게 막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한번 발라 보시라는 거. 떡 진다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바르기 힘들다는데 왜 그렇게 못 바르냐? 이걸 한번 해 보시면 1년 동안 열심히 해 보시면 이게 결국 제일 1번 원인은 '못 바르니까 효과가 없다.' 이게 1 번이에요. 그다음에 진짜 열심히 발랐는데도 효과가 먹는 약에 비해서 진짜 효과가 잘 발랐으면 똑같거나 못하거나. 그러니까 안 권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문은 받기 어렵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